이번 시간에는 고객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점도를 이해해 볼까 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디젤 차량의 점도는 OW30이나 OW20입니다. 이 분류를 하기 이전에 점도 자체가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미국 자동차 기술인 협회에서 분리 실험한 데이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SAE 분류. 예를 들어서 OW30이란 추운 냉간시에 오일 펌프를 테스팅하는 오일 펌핑 테스트가 몇 도에서 이루어져 오냐? 영하 30도입니다. 영하 30도에서 오일 펌프가 작동하는 개념을 테스트를 해서 O 점도라는 걸 만들어지고, 그거 하나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크랭킹 되는 개념의 테스트를 해서 전점도 O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후점도 30은 뭐냐? 일반 자동차가 주행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도는 온도에 따라 변화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후점도 30은 엔진 오일이 100도 정도, 80에서 100도 정도에 도달했을 때 얼마의 점도 변화가 있는 것을 테스트 체킹하여 30이라는 점도를 쓸 수 있다 없다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럼 100도를 상회할 때 30이라는 점도는 얼마의 변화하는 점도가 나와야 되느냐? 9.3에서 12.5 이하의 점도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100도 이상의 온도가 고점도로 상위되는 그런 시점도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으로 고온 고전달 온도는 2.9 이상이 나와야지만 테스트상에 후점도 30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엔지니어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보실 때 OW30이라는 개념 자체 30은 실질적인 점도는 이미 테스트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서 내가 특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느냐? 후점도, 엔진 주행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엔진의 어떤 윤활이라든가 모든 부위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 성분 자체가 30이라는 성분이 아니라 9.3 이상 12.5 이하, 또 엔진 온도가 더 높을 때는 통상적으로 2.9 이상의 점성이 나타나지만 30이라고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를 정비하는 개념에서 볼 때 간혹 고객님들이 오셔가지고 인터넷이라든가 자신이 방문하던 어떤 카센터에서 OW30이나 OW40을 같이 괜찮다, 아무 이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점도라는 개념입니다. 만들어진 차량의 제작사에서 이 차는 OW30을 써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전전도 OW를 그냥 쓰지만 후점도의 지수 9.3 이상 12.5 이하 또는 고온점도 2.9 이상이라는 것은 실차 주행 상태에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점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OW30 차량에다가 OW40을 넣으면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일 점도가 너무 되다는 얘기입니다. 다소 OW30을 쓰시던 차량이 엔진에 스크래치가 나서 조금의 소음이 발생될 때 OW40을 넣으면 소리가 점도에 의해서 감춰지는 것이지 엔진 효율이 좋아지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상태는 여러분들이 모르고 엔진에다가 주입하는 것보다 아시고 하는 게 더 좋은 거고요. 아까 초기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주행 상태에서 온도 변화에 따라 또는 냉간 공간에 따라 또는 엔진 오일의 성분에 따라 엔진의 효율이 정해진다고 했는데, 건강하게 연소되는 차량에 건강한 오일 성분이 있을 때에 점도가 자기 유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르는 어떤 개념에서 그냥 30보다 40이 좀 좋지 않는가. 40모도 괜찮습니다. 이런 개념보다는 정확히 내가 타고 있는 차량의 메이커에서는 OW30을 넣어라. 이게 명시되어 있는데 엔지니어라든가 본인 마음에 의해서 40을 넣을 때는 사실은 엔진 내부에 우리가 정비 용어로는 굴름 저항이라는데 또 오일 쪽으로 보면은 점도라 그러죠. 이 자체가 듬직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느냐, 섭동 부위와 마찰 개수에 오일이 눌어붙는 개념이 있고요. 또 유성이라든가 점도 상태에서 엔진 자체에서 발생되는 이거를 오일 자체에서 받아서 자체 방열을 시켜야 되는데 넘어되면은 방열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미약해지는 것입니다. 엔진의 고장은 과거형이냐, 현재형이냐, 미래형이냐에 따라 구분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혹 여기를 방문하시는 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과 제가 오늘 똑같이 벤츠를 하나씩 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랑 얘기를 했어요. 10만 킬로를 타고 우리 만나자.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참고로 저는 남산 꼭대기에 삽니다. 그리고 상대방 손님은 서울역 앞에 삽니다. 10만 킬로 후 정확한 엔지니어 앞에 모였을 때에 과정을 얘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차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사실은 고객님들은 먼저 알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냉온관이라든가 오일의 성분이라든가 점도라든가 또는 어떤 이물질, 증발가스, 생선가스에다 생성되는 가스 성분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저처럼 남산 꼭대기에 사는 사람의 차는 평상시 다른 분보다는 등판, 언덕 주행을 좀 많이 한다는 얘기죠. 나빠졌다,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하기 이전에 스크래치가 평지 주행하는 차보다는 좀 많이 생성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엔진 오일은 얼마예요? 갈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자동차의 주치의인 담당 엔지니어에게 지금 현재 내 차 상태를 검사하시고 엔진 오일을 좀 교환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면 전문적인 엔지니어는 현재 고객님의 엔진 상태의 파워 밸런스가 어떤지, 소음이 어떤지, 중주파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합성유라든가 광유라든가 아니면 세미 합성유에다가 케미칼을 섞는다든가 했을 때에 좋은 엔진 효율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객 여러분, 자기 스스로 앞뒤 없는 맥락으로 점도를 혼동하지 마시고 그 차 출고 시에 기록되어 있는 점도의 엔진 오일을 쓰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엔진 오일 자체를 검사하기 전에 저로서는 가장 먼저 보는 게 엔진 오일 양도 보지만은 로커 커버, 엔진 오일을 주입하는 캡에 대한 색깔도 또는 만들어진 형성, 밀키 현상이라든가 무슨 바니스 현상이라든가 오일 카본 현상이라든가 이런 개념을 많이 체크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두 가지만 아까 조금 전에 OW30은 100도씨에서는 9.3 이상 12.5 이하,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2.9가 나와야 되고 OW40은 12.5 이상 16.3 이하의 점도가 나와야 되며 고온 점도에서는 3.7 이상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 다시 말씀을 드리냐면은 점도가 틀리다는 얘기는 끈끈한 상태가 틀리기 때문에 지정한 점도 이상의 고점도를 쓴다는 얘기는 윤활유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엔진 오일이 100도에 다다르면 엔진 오일 점도는 온도에 따라서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SAE 분류법에 따라서도 마찬가지지만 왜 그냥 OW30이라는 말을 쓰지 않느냐. OW30이라는 후점도 30은 100도가 올라갔을 때 30이라는 점도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동점도, 예를 들어서 30이라는 점도가 정상 온도 올라가서 100도 또는 그 이상 온도일 때는 엔진에서 가장 좋은 마찰과 윤활을 하기 위해서는 9.3 이상 12.5 이하, 더 온도가 높을 때는 12.9 정도의 점도가 가장 무난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단 여기서 조건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엔진의 자정 능력이 훌륭하게 이루어지는 차량을 우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점도는 지속성을 잘 나타내지 않으며 엔진의 보호 또는 점도의 높이가 증가되기 때문에 저항이 증가되면은 마찰이 높아지면 온도가 상승하고, 온도가 상승하면은 한국말로 말하면 눌어붙기 때문에 적절한 오일 정도는 꼭 선택을 해야 되겠고,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오일이 늘어붙으면 방열작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각도의 엔진의 연소실을 얘기를 해본다고 치면은 늘어붙을 정도의 온도는 엔진 연소실 주변의 온도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연소실에 혼합되어 들어오는 혼합기의 압축 온도를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심하면은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도 노킹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고주파 엔진 소리가 저주파로 변한다는 개념. 오일을 쓰시고 나면은 고주파의 엔진 소리가 저주파로 변한다는 개념이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엔진의 맥동 부위가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쓰시는 오전 냉간 크랭킹 시동 시에 밸브 공타음 소리가, 아니면 주행 중에 각종 섭동 부위의 스크래치 소리냐, 이거를 구분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청정 구간을 돌입하고 나서도 엔진 소리가 죽어지지 않는지 또는 줄어드는지를 간과하셔가지고 정상 워밍업 후 주행 상태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엔진의 온도가 정상적으로 오른 상태에 따라서 소리가 줄어든다는 개념은 그냥 자기 청정 구간을 유지해 주시는 상태에서도 오일의 성분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 주행 속도에 달하는데도, 온도가 따뜻한데도 타음 소리라든가 베어링의 굴름 소리가 들릴 때는 이미 많은 부분이 손상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엔진의 뜨거운 작동 부위는 엔진 오일이 흐름으로써 가장 중요한 방열을 시켜줘야 되는데, 점도가 높으면 엔진 오일이 잘 흐르지 못하여 구동 부위나 섭동 부위에 발생한 엔진의 열을 방열시키지 못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점도가 5도를 30이 알맞는 차에다가 소음이 생성됐다고 하여 5도를 40을 사용할 때는 점도에 의해서 스크래치에서 발생하는 소리가 감춰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객님의 생각이 좀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엔진의 열은 높아지고 연소실 주변의 온도가 상승함으로써 연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어 엔진의 모든 부위에 데미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OW30의 점도를 쓰는 차량에 OW40의 점도를 썼을 때 두 가지를 분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실차에서 엔진이 800rpm으로 회전할 때 터보 차지는 보통 2400rpm 이상으로 회전됩니다. 그때 볼 베어링이 아닌 메탈 베어링으로 이루어진 터보 차지의 베어링은
사실은 오일의 주입구가 우리가 0.0 몇몇이라는 간극으로 오일이 주입이 되어야 되는데, 한국말로 쉽게 표현하면 너무 돼서 그 간극에 오일이 주입이 안 된다고 치면은 상식적으로 터보 베어링 자체에서는 그때부터 휘슬링 소리나 휘파람 소리가 생성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터보 차지는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휴게실에 잠깐 들었을 때 바로 시동을 끄면은 OW30을 쓴다 치더라도 시동 끄는 순간에 엔진 회전수가 멈추면서 터보 차지 쪽으로 오일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터보 차지는 아직도 회전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일이 유입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회전된다고 치면은 그 자체도 터보 차지를 손상시키는 그런 개념이죠. 여기에 오일의 점도까지 되자면은 문제가 더 큰 겁니다. 반대로 터보 베어링에는 정상 점도보다도 오일이 더 묽어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상반되는 개념이지만 터보에 손상이 온다는 개념이죠. 오늘 말씀드린 개념과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터보 차량을 관리하시는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시동시나 시동을 오프할 때 잠시입니다. 잠시 터보 베어링 속도가 자기 속도에 올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유지해 주시는 것이 스스로 자가 정비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에 DPF 시스템이라는 개념의 자동차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엔진오일 자체를 배기가스법을 디젤 엔진의 배기가스법을 관장하건 유럽, 우리가 SCEA라고 그러죠. 유럽의 자동차 협회 오일 등급에 C 시리즈, C1, C2, C3, C4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DPF가 장착되기 전 차량은 그냥 C3급의 OW30 오일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 이후 DPF가 장착되면서 C2 0W30 내지 5W30 오일을 많이 쓰는데 실질적으로 점도가 비슷하더라도 틀린 게 있습니다. 저마찰 장수명 엔진 오일이냐 또는 DPF나 촉매 성능을 연장했느냐, DPF나 촉매 수명을 연장한 건 물론이거니와 연료까지 절감할 수 있느냐, 이런 개념의 등급이 틀린 겁니다. 간단히 표현해서 DPF라는 자체를 따지기 이전에 오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유황성분, 황성분의 농도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서 유로5에서는 사실은 C2, C3를 같이 씁니다. 유로6 정도 요 근자의 엔진에 대해서는 우리가 C2급을 제일 많이 쓰죠. C2급의 0W30 저점도 장수명 엔진 오일, C2급의 5W30 저마찰 장수명 엔진 오일, 또 밑으로 DPF나 촉매 성능을 연장을 하면서 연비까지 계산해 준다는 개념으로 C3에서 C2급으로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많이 참조를 해주시고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주행 중에 자기 청정 구간을 할 수 있도록 자정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운전 습관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100% 제가 말씀드린 거에 고객님들한테 전달됐다는 개념은 없지만, 그러면 엔진 오일은 어떻게 교환하는 것이냐? 여러분, 엔진 오일의 가장 좋은 교환 방법은 여러분들이 장거리 운행을 하셔서 그 운행 중에 자정 능력이라든가 자기 청정 구간을 여러 번 거치고 나면 엔진 오일 내부는 쓰러지고 뭐고 다 오일에 섞이면서 청정 오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끈따끈한 엔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방문하시는 업소를 둘러서 잔류 오일까지 아주 천천히 배출해 주셔야 되는데, 보통 일반 카샵에서
드레인 플러그를 풀러서 오일을 배출하는 그런 방법을 쓰시면은 오일팬에 고여있는 폐유라든가 엔진의 각 기구에 고여있는 폐유는 방출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에어 샤워를 시키면서 잔류까지 똑똑똑 떨어지게 배출을 시키면은 시키는 거와 안 시키는 차이는 약 0.9리터 내지 1.2리터 정도의 잔류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잔류 오일을 빼지 않고 엔진 오일을 교환하면은 근 엔진 오일과 새 엔진 오일이 섞인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엔진 오일을 교환했더라도 잔류를 제거하지 않는 엔진 오일 교환은 엔진 오일 교환 주기보다 많은 주행을 한 엔진 오일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일의 산패나 생성물질, 가스, 화학 반응으로 엔진의 피로도가 증가하며 속동, 구동 계통의 수명 단축과 엔진 소음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엔진 오일은 엔지니어가 내 차처럼 성심과 성의를 다하여 교환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시 엔진 오일을 교환하실 때는 잔류를 꼭 배출해 주시고 상태가 좋은 엔진이라도 엔진을 교환 시 4회 엔진 오일을 4번 교환할 때마다 한 번씩은 엔진 오일 안에 있는 크랭크 케이스 안에 있는 이물질을 클렌징 하여 주시는 게 우리가 유성이라든가 점도라든가 점도 지수를 또는 오일 유막을 아주 깨끗하게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디젤 엔진을 개념으로 볼 때 통상적으로 14만 킬로 정도 주행하면서부터는 소음이 생성됩니다. 다 같은 건 아니지만은 스펙에서 보면은 14만 킬로 정도면 일단은 밸브 기구를 교환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환하지 않고도 클렌징 작업을 반복을 해주시고 잔류를 빼주시고 14만 킬로부터 엔진에다가 코팅제 성분을 섞어주시면은 엔진을 아주 부드럽고 오래 타실 수가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시고 다른 건 몰라도 자기 청정기관과 잔류를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뺀다는 거는 절대 의심은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클렌징이라는 개념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일 라인의 클렌징은 모든 차량에 새 차량의 새 오일을 부으면서부터 엔진 크랭크 케이스 내부에는 생성물질, 가스, 산화성 물질, 화학 반응, 수분 이런 종류들의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울타리입니다. 장거리 주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오일을 조금 더디 바꿔도 되고 짧은 주행, 반복 주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좀 자주 바꿔주십시오라는 얘기를 고객님들한테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짧은 거리 급가감속하는 차는 자정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운전 습관이기 때문에 엔진에 많은 문제를 남기게 되죠. 장거리 주행하시는 분은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도 죄송합니다. 자정 능력 및 자기 청정 구간에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엔진 상태는 청정 또 다시 청정 반복되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연소 상태에 따라 가장 무서운 탄화수소 HC입니다.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CO죠. NOx 질소 환화물입니다. 이산화탄소 CO2죠. 연소시에서 발생되는 PM 입자상 물질이죠. 들이 항상 만들어지고 자정 능력에 의해서 배출되고 만들어지고 배출되는 자체가 엔진입니다.
생성 물질에 화학 반응이 진행되면서 슬러지, 카본, 바니쉬, 산성 성분, 오일 순환계 및 엔진 내벽, 흡기 배기 밸브 또는 흡기 인테이크 또 DPF에 축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엔진 정비 상태 및 오로의 운전 습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 어느 곳을 방문하셔서 엔진 오일을 교환하시더라도 1. 장거리를 운행해서 자기 충전 구간에 여러 번 반복되는 주행에서 오시는 순간 엔진 오일을 교환하실 것이고 2. 에어 샤워를 시켜서 잔류까지 꼭 빼주시면서 깨끗한 오일을 교환하시고 3. 엔진 오일 4회 교환마다 1회씩 클렌징 작업 후 오일에다가 코팅제를 섞으면 엔진 자체가 부드러워지면서 연비 효율이 좋고 운행의 안락성을 이룰 겁니다. 항상 말을 못하고 주어진 고장 경고등이나 고장 코드로 고객들한테 자기의 아픈 부분을 말할 수 있는 우리 엔진의 모든 메커니즘 항상 피곤에 찌들어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 피곤에 찌든 엔진의 상태를 상쾌하게 하여 주시면은 한바구음 같은 복이 들어올 겁니다. 감사합니다.